대법원 2024도 19106 판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뒤 2024년 1월 1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1월 4일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정식으로 탐색 복제하여 해당 영상들을 압수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미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된 이상 해당 영상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전 과정에 참여하였고 실질적인 권리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에 따라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 탐색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여된 고유한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참여했으므로 충분하다고 본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곧바로 증거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가 선언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모든 절차 위반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형사사법의 또 다른 헌법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수사기관의 의도, 권리 침해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하여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통제할 수 있었던 점, 변호인이 집행 참여를 요구한 바 없었던 점, 수사기관이 이미 동해 탐색을 거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보완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통지, 누락이 적법 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해당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정보가 집적된 저장 매체로서 압수수색의 통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권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무관정보 보호와 과도한 탐색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어권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절차 위반의 정도와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배제론의 흐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형사법적으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절대적 규칙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의 문제로 본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의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이지만 동시에 절차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긴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는 일단 탐색과 복제가 이루어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권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절차 위반의 효과를 사안별로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디지털 시대 형사 절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